여러분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2020년 1학기 전산세무 실습을 담당하게 된 박춘발입니다. 지금 개강이 한 달 정도 밀려서 이제 오늘부터 개강이 시작되었는데 어, 방학이 뭐 한 달 정도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 태도들이 현재도 계속 녹여 있을까봐, 그래서 학습 어육이 떨어져 있을까봐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 개강을 했으니까 조금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이제 공모드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주길 좀 바랄게요. 수업 진행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전산세무 실습 과정이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진행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죠. 또 우리 수업 내용이 또 전산세무 실습이기 때문에 뭐 한국 세무사회나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어떤 시험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국 세무사에서는 여기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4개의 자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거의 비슷하죠. FAT 2급부터 TAT 1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급수별로 배우는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우리가 한 학기가 18주차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개강을 늦게 진행하면서 아마 전산회계 2급은 수업 내용에서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또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게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회계 원리는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산세무 실습은 3학년들을 대상으로 과정을 연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공부들은 전부 다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에게 이런 그 지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전산세무 실습 과목은 조금 무의미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이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실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실습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미진한 이런 회계 지식들도 완성을 시키고 이런 세법 내용들도 조금 완성을 시키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우리 전산세무 1급이라든가 또는 TAT 1급은 합격률이 10% 되죠. 극강의 나라들도 자랑을 하죠. 그리고 이 법인세 자체가 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법인세 이론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녹록치 않은 과정인데 우리가 실습 과정이다 보니까 어, 어떤 회계 또는 법 이론 공부를 하는 게 많이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학습이 더 필요한 과목이 우리 전산세무 실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옹지세무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기별로 과정을 여는 건데, 자, 우리 본 수업이 이거고, 그리고 이 1학기 때 2학년들을 대상으로 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 2학기 때는 이러한 수업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법인세 쪽이 조금 약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학기 때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 선택 과목으로 해서 과정을 하나 개설해 놨으니까 1학기 때 같이 공부를 했다가 2학기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이 로그인 교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세무 실습은 이게 딱히 이렇게 교재를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전산세무 실습 과정을 들으면서 또한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조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수험, 그러니까 자격증 수험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산에게 2급은 취급을 하지 않을 거고 1급부터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해요. 자, 우리 전산세무 실습은 학점이 아래처럼 이렇게 부여가 될 거예요. 출석은 20% 배점이에요. 출석은 20%. 자,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 이제 호명을 함으로써 출석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녹화 강의이기도 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출석 체크를 하기가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지침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간단한 과제를 부여를 한 다음에 풀이를 해서 제출을 받아서 출석 체크로 가름을 하자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도중에 간단한 퀴즈 같은 것들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풀이를 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출석으로 가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재량평가는 20점이에요. 통상적으로 1학기 때 수업은 제가 4월 달에 그 리포트 주제랑 그리고 기한이랑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5월 달에 리포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재량평가는 오로지 리포트 점수만으로만 이렇게 학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가령 뭐 전산세무 1급을 취득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재량평가를 제가 후하게 점수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세무 1급 정도를 취득한 학생들은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재량평가에 반영을 해서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고 전공 선택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2번밖에 없어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수업이 우리 전공과 관련된 모든 수업이 총 4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학기 때부터는 1차 수시평가, 3차 수시평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굳이 나와서 시험 보는 수업 그거 뭐냐 우리 과목은 주말에 나와서 시험을 치는 그런 건 없고요. 2차 수시평가가 이게 중간고사잖아요. 이 중간고사와 이 기말고사를 우리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에 이제 나올 그게 없는 거죠. 자, 중간고사는 배점이 20%로 배정이 되었고요. 기말고사는 40점으로 많은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수업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산세무 실습 과목은 총 이제 일단 이번 학기만 그렇지만 총 15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총 15주 중에 첫 주차하고 두 번째 주차는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3주차부터 이렇게 대면 강의로 계획이 잡아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정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연기를 해야 되는지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저번 주에 그 일주일 동안 갑자기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수업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그 수업이 조금 제한되더라도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어떻게 강의가 변경이 되는지 공지사항이나 안 그럼 전주 수업 중에 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강의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잘 청강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잘 확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석 확인은 제가 수업 중간에 출석 확인용으로
간단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퀴즈를 풀이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발송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메일은 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이 앞에 영영은 숫자예요. 영문 대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FOT는 영문 소문자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는 과제는 제가 하나하나 모두 다 출력을 해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좀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MS 워드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게요. 자, 더 중요한 거. 자, 우리 페이퍼 상단에 보면 수업명, 학번, 성명, 강의일자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으면 제출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제출 기한을 좀 넉넉히 주도록 할게요. 해당 강의 주차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주차 강의가 3월 30일에 있었죠? 지금 하는 게 3월 30일이죠. 이 3월 30일의 금요일은 4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예시를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한글이나 MS 워드가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상단에 과목명, 학번, 성명, 강의일자 모두 다 잘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적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퀴즈가 계산 문제였다. 계산 문제였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해계 처리 문제였다. 그러면 문제 적고 밑에 분계 적고 요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시까지 보여줬으니까 우리 통일성 있게 조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제가 전문적인 녹화 시설이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학교가 그 온라인 수업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나름대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PPT나 또는 실습 동영상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강의는 2주차밖에 현재는 되지 않잖아요.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도 사실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조금 보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제 강좌는 1, 2주차는 녹화예요. 녹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은 3월 30일이지만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29일이죠. 3월 29일. 녹화 강의다 보니까 반드시 수업 시간에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서 녹화 강의를 자유롭게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어디다가 업로드를 할 거냐 하면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적합한 곳에다가 올릴 건데 학습 진도를 체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중간고사 범위라든가 또는 리포트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 때 얘기를 해줄 건데 만약에 못 듣게 된다면 또 공지사항에 또 이렇게 강의 중에 상세하게 얘기하고 공지사항에 간략하게 또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명확한 또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강의 시간도 길지 않아요. 한 교시당 한 25분 정도? 한 요 정도? 살짝 25분 정도 살짝 넘는 요 정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좀 강의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지사항도 수시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인 게 여러분들이 그 방학이 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졌을까봐 많이 걱정이에요. 어, 우리 공부할 게 상당히 많죠. 우리는 이렇게 회계 또는 세법의 전문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교의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문 지식을 잘 갖춰서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 다잡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요. 자, 1주차는요, 우리 88회 전산회계 1급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수업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1급 그 실습까지, 그러니까 이론 문제 풀이부터 실습까지 전부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2주차에 넘어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88회 전산회계 1급 교재가 없기 때문에 교재를 대신한 기출 문제를 좀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터넷을 열어가지고요. 자, 한국세무사회라고 치면 여기 자동 완성이 되어가지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뜨죠. 이제 요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한국세무사회 공인 자격시험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출문제는 요 하단에 있는데 그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우리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회원가입부터. 자, 회원가입을 여기 눌러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인해서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출 문제에는 이론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있죠. 실습 그 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습 내용은 그 기반이 여기 K랩이에요. K랩 운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 K랩부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줘야 돼요. 자, K랩은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사항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K랩이 이제 정상적으로 컴퓨터에 깔렸다면 기출 문제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가면 이때까지 치러진 기출 문제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88회 전산회계 1급인데요. 자, 여기 해차가 동일한 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1주차는 전산회계 88회 1급이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821번에 이거예요. 자, 이거를 누르세요. 그리고 나면 하단에 여기 첨부 파일이 돼 있죠. 첨부 파일. 자, 첨부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자, 바탕화면에 받았고, 자, 압축을 풀고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선 K랩이 깔려 있다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깔려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3교시 폴더를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수업용 빨간색 아이콘인 텍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이스 데이터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K랩에 심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떴죠. 자, 수험본하고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자, 88의 설치는 이렇게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글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니까 요게 되겠네요. 자, 샘플 수험 번호가 1에 1이 7개네요. 자, 2, 1, 1, 1, 1, 1. 자, 이름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설치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변경되죠? 자, A형으로 클릭을 하고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는 여기 있다. 그죠? 5237.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열렸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요거다. 그죠? A형. 자, 문제를 받았으면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실습 프로그램을 제대로 열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우선 자, 88에 전산회계 1급이 맞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론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있고, 자, 실무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주식회사 남일전자라고 해서 0883 코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로그램 상에서도 남일전자 0883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회사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없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실무에 가면 굉장히 많은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일전자고 0883 코드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실무시험 회계 1급은 문제 1번부터 이렇게 문제 6번까지 있어요. 문제 6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받은 시험지에 파쇄된 부분이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는 업체를 잘 열었는지, 자, 요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세팅 단계,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세팅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이론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재무회계가 있죠. 재무회계가 한 8문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원가회계가 하나, 둘, 셋, 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부가세법이 하나, 둘,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 되죠? 예, 맞아요. 이 그 운영 프로그램 좌측 하단에 보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세요. 자, 그리고 문제 1번이 답이 2번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회계 1급은 실무시험 답안까지 있네요. 자, 이 실무시험은 어디 있을까? 자, 실무시험 쪽으로 가서 쭉 내려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문제 6번은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게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100만 원 입력을 하고 이제 뭐 다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닫기 버튼을 눌러서 그냥 나가면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잘 저장이 됐는지 궁금하면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력한 대로 잘 남아 있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까지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어, 이번 학기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론 2교시 때부터는 이론 시험부터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이할 건데, 여러분들 이 전산세무 실습은 전반적으로 그 이론이 기반에 깔려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습을 진행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 때 부족한 이론까지 완성을 한다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만나요.